예, 우리 첫 번째로 이제 다룰 카메론 감독의 영화 네. 진도가 쭉쭉 나가네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어비스. 어비스. 한국 제목은 10년입니다. 네. 시면. 네. 네. 장르는 액션 모험, SF 스릴러 드라마고요. 네, 제작은 미국, 제작사는 20세기 폭스. 상영 시간은 140분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을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보게 돼가지고 파일을 구해서 봤는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독판도 있고 새로 이제 이게 옛날 영화다 보니까 옛날 영화들은 이제 디지털 리마스터를 하잖아요. 네. 필름 자체를 이제 뭐라 그러지? 스캐닝을 뜬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다룰 영화인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는 프레임마다 전부 다 공을 들여놓는 게 딱 봐도 이게 리마스터가 된 거 보면은 다르거든요, 확실히. 근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리마스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 녹음하기 전에 지현 씨랑 얘기를 했을 때, 네. 지현 씨는 이제 이번에 예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이게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 저는 모르고 있다가 지적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지금 옛날 영화들이 저희가 이제 현재 이 옛날 영화들을 보는 경로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오리지널이 아닌 그런 익스텐디 확장판이나 감독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못 보던 장면들도 많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영화의 결론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는 혹시 그 분들은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저희가 말했던 내용이랑 영화 자체가 본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주의사항을 그러니까 말씀해 예전에 주신 보신 거죠? 분들과 최근에 지금 이거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용이나 장면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요즘에나 거의 이제 무삭제 정도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영화관에 걸 때 칼질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 시장도 커졌고 불법 다운로드든 뭐든 이렇게 파일을 구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흥행에 있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칼질을 안 하고 배급을 하도록 지금 추세가 그렇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는 이제 심의를 하시는 영감님들 보고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불필요하게 칼질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그냥 이제 등급에 맞춰가지고 심지어 이제 등급이 비슷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장면은 빼고 이제 권고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다. 그거 되게 긴 영화. Once Upon a Time American가?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버전이 7개인가 있어요. 그 영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머리가 사고가 정지했는데 지난 한 2, 3년 전에 재개봉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긴 영화여가지고 네, 조금 나오는 그 영화 맞죠? 그 영화 맞나? 모르겠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맞죠? 맞아요. 그 영화죠. 그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5시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감독이 의도대로 다친 거는 근데 상영에서 편집을 한 게 3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 반짜리도 있고. 근데 재개봉을 할 때마다 이게 다 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씬은 들어갔다, 이 씬은 없어졌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재개봉을 하거나 새롭게 이제 만들 때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못 보던 장면을 붙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 반대예요. 정말 싫어요. 뭘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봉판 혹은 확장판, 감독판 싫어요. 극장 일단 현재 영화 산업에서 최종 목표는 극장에 거는 거잖아요. 네. 제일 많이 보는 것도 관객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극장이에요. 근데 왜 극장이 이게 마지막 파이널 버전이 되지 못하는가? DVD라든가 블루레이를 팔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보너스 트랙으로 이제 비하인드 컷이라든가 엔지 컷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사실 인터뷰를 넣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독판이라는 거는 이제 영화가 감독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은 그렇죠. 연출을 하고 근데 투자한 제작사에서 입김이 많이 작용하니까 최종
그 영화관에 상영이 될 때는 결국에는 투자한 사람들의 승인이 나서 걸리는 건데 그때는 감독의 의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감독판을 나중에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흥행을 한 다음에 DVD를 내거나 재개봉을 할 때 자 이제 원하는 대로 영화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의도한 대로 편집을 해서 내겠다는 게 감독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긴 네. 한데 관객의 입장에서 저는 반대라는 거죠. 그걸 저는- 좋아하는 관객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그걸 네.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어떤 영화가 다양하게 편집이 돼서 네. 편집의 예술이기 때문에 물론 편집이 다르게 가면 다른 방향의 영화가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음. 또 하나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버전 전 여러 개 있는 게 참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때 그렇죠. 도대체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될지가 막막해서 좀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작년에 호빗 재개봉했을 때 다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호빗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 근데 반지의 제왕과 이제 맥락이 같은 호빗 같은 경우도 마지막 편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이 씬만으로도 돈을 엄청 들였을 텐데 그 장면이 날아간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인터넷에서 알고 난 다음에 아니 이 장면을 왜 잘랐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참 뭐랄까 이게 관객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러닝타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낸 건데 결국은 좀 그래요.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집에서 보는 걸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어비스 얘기로 돌아가서 국내 개봉은 1990년 7월 7일이고요. 관람 등급은 국내에서 12세 관람가 그리고 해외는 PG-13입니다. PG가 뭐죠, 지연 씨? 페런털 가이던스의 약자인데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페런털 가이던스. 페런털 네. 가이던스. 네. 그래서 부모님과 13살 이하는 부모님과 관람하기를 권유한다. 뭐 이런 등급입니다. 아 그럼 전체 관람할 수 있는데 13살 미만은 부모님이랑 같이 가라는 뜻인가요? 네네. 너무 어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요. PG 정도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감독 각본 제임스 카메론, 프로듀서 찰스 스라쿠스 3세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PG-13이 맞나요? 좀 저도 이렇게 보면 이걸 잘조사라고 응? 이랬거든요. 근데 뭐 애들은 성숙하니까 그 13이라면 우리나라 따지면 15살 정도잖아요. 네, 뭐 그럼 그렇죠. 고등학교 이상 관람 네네. 고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중학교. 네. 그리고 게이렌 허드가 두 번째 부인인데 음. 제작자였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오래된 커플이군요. 네. 출연은 에드 해리스. 에드 해리스 유명하죠. 그 요번에 더 락에서도 장군으로 나오고 너무 옛날 영화를 예로 들었는데 그리고 또 뭐에 나왔죠? 에드 해리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머리고 네. 뭔가 키 크고 건장한 느낌에 음. 왠지 목소리도 굵고 진짜 장군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김새 아저씨죠. 좀 마스터마인드 같은 느낌으로 네. 종종 나왔어요. 예전에 혹시 그렇죠. 뭐 네. 트루먼도 트루먼 그렇고, 쇼에서도 네. 연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설국열차에서도 맞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네. 뒤에 있었던 뒤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예 뭐 지나간 영화인데 어떻습니까? 네네. 이렇게 나오고 또 뭐 다음 사람은 메리 엘리자베스 메스트란토니오. 이름이 어렵네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탈리아계인가? 왜 이렇게 이름이 좀 약간 약간 그렇죠? 멕시칸 쪽 이름 느낌도 성의 느낌 나. 그다음 마이클 비는 터미네이터 1의 존 코너 아빠죠. 네. 네. 그리고 레오 버미스터 그리고 토드 그라프, 존 베드포드 로이드, 제이시 퀸, 퀸. 제이시 퀸, 킴벌리 스콧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그냥 마이클 비인이랑 에드 해리스 정도. 네. 그죠? 네. 준호 씨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줄거리요. 이게 줄거리가 참 길게 설명하면 길고 짧게 설명하면 짧을 수가 있는데 되도록 짧게 해주세요. 되도록 짧게. 그 영화 시작할 때 그 잠수정 소리와 함께 니체의 문구가 떠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지연 씨 이거 영어로 하죠. 사실 이게 뭐 독일어로 말한 건데.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있어 보이게. 이따 잘라주세요. When you look long into the abyss also looks into you. 그 정도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USS 몬타나라는 미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해요. 핵잠수함이 가다가 불명의 물체에 의해서 바다 깊숙이 침몰이 됩니다. 그렇게 침몰이 되면은 미국 정부는 그 핵잠수함이니까 당연히
중요 자산이잖아요. 꺼내기 위해서 계획을 펼치는데 그 핵잠수함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석유 시추선 딥코어가 그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딥코어와 함께 연합작전으로 핵잠수함을 구출하는 명령을 띠고 영화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핵잠수함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갔는데 비밀 임무가 항상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군대 임무에는 비밀 임무가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서 군인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하면서 뭔가 스릴러도 있고 영화가 미스테리도 있고 공포도 있으면서 뭐 그렇게 진행됩니다. 참 자세한 거는 뭐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스토리 확인하시는 게 참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미스테리라 뭔가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여기 스페이스 같은 느낌도 나면서 엑스파일 맞아요. 같은 느낌도 네. 나면서 그 공포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렇죠. 저는 공포적이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뭐 뒤에 다시 말할 거지만 에일리언 같은 느낌 나더라고요. 네. 네, 그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그게 뭐 공포스럽고. 엄청 뭐 이렇게 음, 심장이 쫄깃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로도. 세턴 어워즈를 역시 최우수 감독상을 음. 타셨고 뭐 아카데미 시상식 시각 효과상도 탔고 뭐 그 정도. 이게 시각 수상을 효과상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네. 그 CG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법을 썼죠. 네. 이게 약간 이때 액체. 당시에 네. 액체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CG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막 대중적이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이제 뭐랄까 데모 혹은 뭐 트라이얼 같이 아직 이제 정식 버전이 아닌 이 편집 툴을 가지고 정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장인의 왜 우리 명품에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한 네. 땀 한 땀 장인이 만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판권을 어도비사가 사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된 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념비적인 영화네요.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인 거예요. 영화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 이제 시각 효과상 탈 수밖에 없죠. 이런 역사가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은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추천을 지은 씨가 하지 않았나요? 어비스? 네,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라서 다시 봤는데 조금 느낌은 어렸을 때만의 그런 그 감동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확실히 조금 덜하기는 했어요. 근데 영화 자체로는 그래도 여전히 글쎄요. 제임스 카메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이 담긴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속에서 벌어지면서 외계인같이 그런 것도 나오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잘 묘사가 되고 뭐 제임스 카메론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비스를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별로였어요. 옛날에는 못 봤거든요. 이거를. 네. 어렸을 때도 이렇게 TV에서 할 때 보다가 말고 뭐 컴퓨터로 파일을 보고 싶어 다운받았는데도 이상하게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이 영화는 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로 남다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화를 봤는데 네. 저는 굉장히 재미없게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 흥행에 실패했잖아요. 네. 흥행이 실패한 이유를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이 영화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못 달성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마 그 관객들도 당시 그걸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난물, 공포물, 뭐 미스테리물, 스릴러물 더군다나 반전이라는 거는 이제 식스센스 같은 반전이 아니라 전쟁 반대하는 그런 평화를 외치는 뭔가 그런 모든 게 다 짬뽕된 영화라 제임스 카메론이 너무 내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거 담을 수 있겠다고 모든 걸 짬뽕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R포인트도 보다가 떠올랐는데 차라리 R포인트 같이 어떤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그러면서 막 공포를 느끼고 서로 뭐 죽이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서로 싸우다가 끝나면은 그것만으로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약간 외계물도 느끼고 뭐 미쳐가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액션도 중간에 나와서 추격전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담아야 되니까 제가 본 거에서는 갑자기 무슨 뭐 외계인이 No war, make peace 뭐 이런 거 같은 느낌도 외쳐주고 그게 정말 짬뽕돼 있으니까 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신 거죠. 네, 이게 도대체 뭔 의도로 만든 영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뭔가 약간 무서워질 때 찌면 추격전 나와서 뭔가 액션물 같고 음. 뭐 그런 게 많았죠. 저는 이게 글쎄요. 준호 씨랑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게 네. 이때 당시에 이 흥행이 실패한 이유가 이제 바다를 무대로 하고 재난 영화다라는 이런 소문이 딱 터지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아류작들은 성공을 하고 이 어비스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관객들의 눈높이 수준이 그때 당시랑은 맞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물론 준옥 씨가 지적한 대로 뭐 중구난방이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산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보는 내내 이거를 리메이크를 하면서 좀 첨할 거는 첨하고 뺄 건 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리메이크를 해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어떤 영화나 빼고 늙고 넣으면은 다른 영화 돼서 야 얼마나 카메론 되죠? 감독님 디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되게 신선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도 솔직히 우리가 우주만큼이나 모르는 세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주 개척을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하지만 심해에 이제 막 해구 같은데 정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런 그 상황에서의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뭐랄까 동심적인 느낌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효과 자체도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리마스터 된 버전을 봤으니까 이 정도면 그 시대에 뭐 괜찮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을 참 잘 쓰시네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때 이때 그 얘기 때문에 카메론 감독님 성격이 못 같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진짜 막 그 여자 주인공은 막 울면서 막 엄청 나는 짐승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쌍욕을 했다 그러고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도 촬영하러 가다가 막 울었다고 자기 너무 서글퍼서. 네, 천재라 그렇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분과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범인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있나요? 뭐 이거는 이 영화는 그렇게 딱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비스의 그 카메론 감독님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카메론 감독님의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굳이 카메론의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비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 BGM이 굉장히 낯익더라고요. 뭐 찾아보진 않는데 그 잠수정과 쫓기면서 싸울 때 네. 그때는 갑자기 80년대 그런 모험 영화에서 나오는 같은 BGM이 뜨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 뭐 알란 실베스트리나 뭐 아니면은 뭐 존 윌리엄스가 뭐 그거는 뭐 모르시죠?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놀랐고 그냥 이렇게 찾아봤을 때 네. 그런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그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딱 그 동의를 하는 부분은 제임스 카메론의 정수가 담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이게 제임스 카메론이 좋아하는 바다가 담겼고 그렇죠. 미지에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공포를 자극하는 터미네이터 같이 뭔가 우리의 상상에 불가인 산물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모든 나중에 나올 제임스 카메론의 한 장르들이 다 집약돼 있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네. 액션이나 그러니까 미스테리나 짬뽕이지. 짬뽕.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많고 투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실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으셨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응, 터미네이터로 계속 대박을 우선 쳐서 감독이 엄연한 감독이 된 다음에 만든 음, 작품이니까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 전에 피라냐 같은 경우는 진짜 막 개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로
일단 한번 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싶은 거를 걸로? 하겠다고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신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찍었나? 그럴 수도 그것도 있어요. 80년대 왜 영화인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계속 무명생활 하던 감독들이 이제 대박을 쳤어. 예를 들어서 1,000만을 찍었어. 1,000만을 찍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가 다 돼. 내가 이제 신작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작 같은 경우, 방송 제작 같은 경우 PD가 필드를 뛰고 작가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PD는 밖에서 계속 뛰면 이 이제 뭐 취재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적인 시각을 놓칠 수가 있어. 그걸 작가가 잡아주거든. 근데 영화는 이거 특히나 카메론 감독님 같은 경우 자기가 각본 쓰지, 자기가 찍지, 편집하지 이러니까 누구 하나가 이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제동을 그러니까 제작자가 아까 엑스와이프라 그랬는데. 엑스와이프도 못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정 폭력을 혹시 행사하신 건 아니겠죠? 왜 인간 쓰레기를 만들라 그래요? 하도 저기까지 쓰레기라고 가져갑시다. 하니까 쓰레기라고 하니까. 네네. 아니 자꾸 어그로 끌라 그래. 그러지 마요. 궁금했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배경이 냉전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에 대한 위협이나 그런 게 실존했을 때니까 그 당시 관객들은 뭔가 소련이 진짜 해서 막 납득이 가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냉전이 끝난 지가 오래고 또 그렇죠. 더 와닿지가 그렇죠. 않죠. 이번엔 아예 네. 한국 전쟁이 종식되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서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나한테 긴장감이 안 느껴졌나? 그렇기는 한데 라는 사실 생각도 냉전 해보고. 시대가 약간 영화나 이렇게 헐리우드 서구권에서의 뭐랄까 그러니까 배경의 황금기, 약간 로맨스도 있고 로망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치열한 어목할수록 뭔가 왜 꽃이 우리나라의 피죠. 일제강점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니까. 근데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이렇게 안 와닿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봤던 냉전 시대 배경인 영화 재밌게 본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재밌게 보는 거를 떠나서 그 딱 몰입을 해서 진짜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예를 들면 뭐 소련이 이거 침몰시킨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냉전 시대에 사는 미국 사람이라면은 그걸 보면서 맞아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물론 몰입을 할 몰입도는 텐데 좀 더 몰입이 다르겠죠. 떨어지고 또 제가 또 영화관에서 보지 않아서 좀 더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수도 뭐 있을 거예요. 하기도 합니다. 그 저 엔딩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다른 거는 다 그렇다. 그렇구나라고 끄덕끄덕 하는데 엔딩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엔딩이 네. 마지막 그 영화가 키스를 하면서 끝나는데 저기서 얘기를 더 끌어낼 수 그러니까 앞에 걸 좀 생략을 하고 저기서 얘기를 끝내지 말고 저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 뒤의 모습까지 좀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 근데 그때 90년대 80년대 감성에는 그게 적절한 엔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닌 거지. 저기서 분명히 끝나지 않을 텐데 뭔가 더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